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입 밖에 내는 모든 말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매 60분마다 당신은 모르게 낭비하고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하나의 실천법이 있으며 이것은 당신의 재정, 감정, 영적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주문처럼 작동하는 언어적 자기 파괴의 사이클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의 의도로 일어나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반복하는 말들이 의심, 결핍,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자 생물학적이고 에너지적이며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부모님, 동료들, 사회로부터 배운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정체성 안에 뿌리를 내리듯 스며듭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항상 부족해. 이건 너무 비싸. 나는 안 돼. 같은 말들. 무심코 던진 작은 선언들이지만 무의식에 보이지 않는 명령처럼 각인됩니다. 하루의 매 시간 당신의 마음은 일시적인 상태를 거칩니다. 집중이 흐트러지고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작업 사이에 숨을 고르는 순간입니다. 이 틈은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틈에서 당신의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반복됩니다. 새로운 명령을 심을 수도 있고 똑같은 패턴에 다시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은 풍자나 대충 던진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리듬감 있게 반복적으로 최소한의 감정을 담아 말해지는 모든 것은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 명령은 의식적으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은 충실히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값싼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는 색을 칠하는 물감이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색은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식은 결정을 만들고 모든 결정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매 시간 찾아오는 그 틈새를 무심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로 채우는 대신 그것을 의식적인 명령의 순간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순간이 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리듬 있는 반복입니다. 인간의 뇌는 변형 가능합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며 반복된 집중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 박자, 주파수를 만들어 당신의 신경계의 새로운 내면의 현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리듬 있는 반복은 가끔 내뱉는 말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매 시간 의도를 담아 선언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턴은 무의식에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패턴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더 깊게 뿌리내리고 결국 당신이 됩니다. 맑은 물이 담긴 컵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방울은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변화가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하나가 떨어지고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컵 안에 물 전체가 물들게 됩니다. 폭발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한 문장도 리듬과 확신을 담아 반복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상황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 변화 이전에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내부 필터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짜증내던 순간에 평온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움츠러들던 순간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직 외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납니다. 리듬 있는 반복의 힘은 바로 이 조용한 축적에 있습니다. 의도를 담아 말하는 문장은 고정된 지점을 향해 가하는 작은 충격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은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매 시간마다 같은 힘 있는 문장을 반복한다면 명확하고 현재형이며 폭료와 일치하는 문장을 당신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신경 경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뇌에게 새로운 반응 방식을 가르치고 당신의 진동이 새로운 주파수를 내도록 가르치며 운명이 새로운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싸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리듬입니다.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무의식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시계를 보며 단지 시간이 지나갔다는 알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실제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터를 측정합니다. 매 60분마다 새로운 틈이 열리고 당신의 여정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진동의 방향을 바꾸고 보이지 않는 삶의 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시간을 볼 때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인식할 때 자동적으로 벌써? 너야? 시간이 너무 빨라. 시간이 모자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말들이 하나의 선언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정체성과 함께 말해지는 모든 것은 무의식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단지 하루의 또 다른 구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맹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길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는지, 무엇을 현실로 허용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인생과 새로 맺는 계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매 시간마다 당신이 마음속 빈 공간에 심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선언할 말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패턴이 그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의도가 없는 땅이 잡초로 가득 차듯 불평, 내면의 비판, 결핍과 두려움에서 물려받은 문장들이 당신의 무의식 공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볼 때마다 힘이 담긴 문장으로 마음을 훈련시킨다면 어떨까요? 단순하고 명확하며 현재형의 확언, 당신의 정체성과 삶의 흐름과의 연결을 선언하는 문장, 만약 그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반사작용, 새로운 자동 반응이 된다면 그 순간 시계는 더 이상 흘러가는 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 됩니다. 다시 연결하고, 다시 정렬하고, 다시 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삶은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흘러가는 의도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명령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침에 한 문장을 반복하면 하루가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 번 외친 선언이 하루 전체의 진동장을 유지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의식은 큰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속삭임에 끈질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훈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 하며 그 익숙함이 고통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언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고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효과가 없어 라고 결론 짓지만 사실은 이제 막 내면 저항에 가장 바깥 껍질을 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지속성이 그 껍질을 뚫는 힘입니다. 낡은 믿음 체계의 층을 통과하여 새로운 현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다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땅을 들여다보며 당장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물을 주는 것을 멈춥니다. 씨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은 불모지야. 하지만 문제는 땅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인내심의 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농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씨앗을 심고 초반 며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는 걸 압니다. 아무런 징후가 없어도 그는 물을 줍니다. 매일같이 밭으로 돌아옵니다. 돌보고 보호하고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때가 되면 씨앗은 땅을 뚫고 나옵니다.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지속성 덕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 시간 선언하는 연습의 원리입니다. 각 반복은 같은 지점을 향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방울은 돌을 닳게 합니다. 방어를 무너뜨리고 깊숙이 침투합니다. 결국 그 결과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술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은 중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즉각적인 결과, 즉석의 보상을 기대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훈련을 요구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실천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복은 익숙함을 만듭니다. 억지스러웠던 말은 자연스러워지고 단순한 문장은 정체성으로 바뀌며 멀게만 느껴졌던 생각은 지속적인 진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의 상태를 몸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리듬에 맞춰 당신이 매 시간, 매 세포, 매 선택으로 선언한 그 말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지속성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긴장되고 억지스럽고 집착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고요하고 단순하며 리듬감 있게 현재에 존재하는 지속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장을 운명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수많은 아이디어, 방법, 동기부여 문장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수많은 말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문장을 필요로 합니다. 중심 문장, 명확함과 존재감, 정체성을 담은 언어의 핵심. 당신이 그 문장을 찾았을 때, 그것이 진실로 당신 안에서 진동할 때, 그것은 길고 혼란스러운 어떤 연설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마음은 무한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명령은 혼란과 산만함,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치 하나의 멜로디만 필요한 악기로 1000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에 반응하지만 그것은 명확하고 지속적이며 일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심선언의 힘이 등장합니다. 의도를 담아 선택되고 깊이 느껴지며 현재형으로 선언되는 단 하나의 문장은 당신의 마음과 진동, 현실을 새로운 가능성의 장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간청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존재 상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을 지금 활성화한다라고 우주에 보내는 진동 코드입니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 명확성, 현재성, 감정. 정체성은 나는에서 시작해야 하고 명확성은 혼란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현재성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무의식은 말이 아닌 느낌에 의해 움직입니다. 예신 나는 무한한 풍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선한 것이 지금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게 흘러들어옵니다. 이 문장의 각 부분은 특정한 무게를 지닙니다. 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한 설계입니다. 나는 이라는 현재형 동사로 시작하고 풍교와 조화를 선언하며 그 풍요는 돈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강, 사랑, 평화, 목적 등 모든 선한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지혜로운 항복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 파괴적인 지름길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매 시간 반복하면 그것은 단순한 만트라가 아니라 당신의 진동을 다시 교육하는 명령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문장을 넘어서 당신이 발산하는 상태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쓰기입니다. 말은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쓰기는 각인합니다. 당신이 문장을 쓰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수준의 의식을 통과합니다. 생각의 차원을 넘어 물리적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마음이 선택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그것을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쓰는 행위는 하나의 생각을 약속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고 당신 자신의 존재로 선택을 봉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단순한 흥분의 순간을 넘어서길 원한다면 당신의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가능하다면 매일 하세요. 전용 노트를 사용하세요.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심 문장을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양이 아닌 행위가 변화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시도하세요. 당신의 물리적 공간에 문장의 기억 장치들을 흩뿌리세요. 욕실 거울에 메모를 붙이고 휴대폰 배경화면에 메시지를 넣고 냉장고 문에 종이를 붙이세요. 당신의 눈이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무의식은 자극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장은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노래처럼요. 또한 휴대폰 알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 물 마시기 같은 알림 대신 당신이 선택한 문장을 알람 이름으로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릴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몇 초간 멈추고 숨을 들이쉬고 그 문장을 조용히 또는 마음속으로 존재감 있게 되새기세요. 이러한 단순한 기술들은 영적인 다스트 앵커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작은 실천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말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이며 그 약속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날의 감정 고조 속에서 외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나지 않는 날들 속에서도 계속 속삭이는 말입니다. 쓰는 행위는 그 약속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걸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문장을 쓰고 반복하고 그것을 공간과 시간 속에 고정시킬 때 당신은 단순히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토양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우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힘을 활성화한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여기에서 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것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계약이자 당신이 더 이상 자동 반응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의 현실을 명령할 준비가 되었다는 에너지 서명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 하나의 문장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어떤 힘을 가지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하루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 씨앗을 심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마다 반복하는 실천은 매우 강력하지만 당신의 하루 리듬과 자연의 사이클에 맞춰질 때 그 힘은 훨씬 더 커집니다. 삶에는 고유한 맥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박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모든 것은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봅시다. 잠에서 깬 직후의 몇 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느리고 수용적인 파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포털이 가장 넓게 열려 있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당신이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은 당신 하루 전체의 진동적 톤을 결정짓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뉴스, SNS 문제들로 바로 달려가지 마세요. 숨을 들이쉬고 현재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의도를 담아 당신의 문장을 선언하세요. 당신은 단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밭에 첫 번째 씨앗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잘 심어지면 그 후에 오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진동적 목적지를 향해 GPS를 설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길이 구불구불 하더라도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당신의 문장을 종이에 써도 좋고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커피를 마시거나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느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당신의 하루 첫 번째 의식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질서를 세우고 안내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흐름을 놓칩니다. 오후는 흔히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회의, 교통, 압박, 쌓여있는 할 일들.
마음은 흩어지고 에너지는 떨어지며 자동 조종 모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진짜 훈련의 순간입니다. 아침에는 믿음으로 선언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건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진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시간마다의 선언, 실천이 하나의 딱 앙커처럼 작용합니다. 매 60분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집니다. 몇 초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의 문장을 반복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이건 몇 초면 충분합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아침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잊지 않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짜증, 조급함,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당신의 마음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장은 보이지 않는 방패, 내면의 나침반, 흔들리지 않는 진동이 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바람이 흔들더라도 경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잔재들, 걱정, 좌절, 의심, 미처 끝내지 못한 할 일들, 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생각이 무의식의 밤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마치 밤새 일하는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원사는 당신이 넘긴 재료를 가지고 작업합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함께 잠들면 그 정원사는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생기 있고 긍정적인 선언과 함께 잠들면 그는 그 선언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외부의 불은 끄되 내부의 불빛은 켜세요. 몇 분간 침묵 속에 머물고 천천히 숨을 쉬며 당신의 문장을 반복하세요. 마치 그 문장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그 새로운 진동 안에서 편안히 이완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꿈이 그 에너지로 이끌리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문장을 수백 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